자, 확률의 덧셈 정리인데 주로 여사건 그리고 이제 그 교집합을 빼는 사건을 다루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 수학적 확률이랑 뭐 사실 풀이는 굉장히 비슷하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36명 있는데 버스 18명, 자전거를 이용한 애들은 15명. 요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좀 그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합을 그렸을 때 버스, 그다음에 자전거 이렇게 있으면은 자, 버스를 전체 이용한 애들이 이제 18명이에요. 18. 그리고 얘가 자전거를 이용한 애들은 15명. 근데 모두 이용한 애들은 6명이다. 가운데 교집합에 6을 써놓으면은 왼쪽 차집합이 12, 그다음 오른쪽이 9. 이런 느낌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는 36명이죠. 그럼 요 합집합에 밖에 있는 버스랑 자전거를 아예 안 타는 애들은 요거 합쳐서 27명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9명 이런 느낌으로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자 36명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했을 때 버스 또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통학할 확률은 버스와 자전거의 합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답은 36분의 전체 12 더하기 6 더하기 9 하면은 얘가 27, 즉 4분의 3이다. 이런 느낌으로 답을 내셔도 되고요. 벤다그램 풀이. 아니면 그 확률의 덧셈 정리를 풀었을 때는 자 이게 전체 36분의 그 뭐죠? 그 버스를 이용한 애들은 18명, 그 다음에 자전거를 이용한 애들을 36분의 15명을 더한 다음에 그런 다음 교집합. 거꾸로 교집합이 6명이니까 36분의 6을 빼도 된다. 뭐 둘 중에 하나로 풀어주시면 답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집합 문제 한번 볼까? 그럼 변형 발전 모두 볼게요. 자, 변형 문제. 비슷하긴 한데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푸는 게 가장 깔끔해요. 자, 35명이 있고 국사를 선택한 한국사죠, 지금은. 자, 어쨌든 국사를 선택한 애들이 22명. 그리고 세계사를 선택한 애들이 17명이래요. 세계사. 17명입니다. 그리고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은 애들이 4명이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전체 합집합이 A 합집합 B라고 했을 때 31명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35명 중에 4명을 빼야 됩니다. 모두 선택하지 않은 애들이 4명이니까. 그러면 국사가 몇 명이었더라? 22명이요. 전체 22명. 그다음 세계사가 17명. 이렇게 된다고 치면은 20이랑 17을 더하고 그리고 교집합 X명을 한번 빼주면 31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갔을 때 39에서 X 빼면 31이니까 X는 8이고요. 그래서 가운데 교집합이 8명. 참고로 국사만 한 애들은 차집합이니까 14명. 그리고 17에서 8을 빼면 세계사만 하는 애들은 9명. 뭐 이렇게 다 잡을 수는 있습니다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이용하는 게 제일 깔끔해요. 여기 단어는. 그래서 국사와 세계사를 모두 선택한 애들은 교집합이다. 8명이었죠. 답은 35분의 8 이런 느낌을 써주시면 되겠고 자 그런 다음에 얘는 집합은 아니지만 어쨌든 짝수이거나 5의 배수일 확률이라고 돼 있으니까 1번 짝수일 확률 그 다음 2번 5의 배수일 확률을 더해서 그리고 3번 짝수이면서 5의 배수일 확률을 빼주시면 된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접근을 해줍시다. 어서 오세요. 어 뭐야? 뭐예요? 뭐? 응? 아, 미적분이요? 또 까먹으면 어떻게 할 건데, 오늘 씨. 나갈 신도가 없는데. 뭐 아파서 이런 씨.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확통 어. 또 어디까지 여사건까지 그럼 여기 나눠가.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알겠어. 일단 확통, 아씨, 잠깐만. 확통만 2시간 때리면 얘가 3시간 나와. 그건 안 되잖아. 아, 두 번째 시간에 그럼 기출 문제라도 풀까? 차라리? 이씨. 자,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어쨌든 여기 단어가 하자면 돼요. 그러면은, 5자리 자연수 중에서, 하나를 택할 때, 짝수일 확률을 먼저 볼게요. 이게 전체가 좀 조심해야 될 게 0이 있거든요. 0이 있으니까 전체를 먼저 계산할 건데, 자, 전체 5자리를 할 때는 0을 빼고 써야 합니다. 그래서 0을 제외하고 맨 처음에는 이제 만의 자리가 4개. 그런 다음 하나 썼다고 치면은 이제 0 들어갈 수 있으니까 4개, 3개, 2개, 1개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갈 테니까 전체가 이제 16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96까지. 그럼 이제 요 상태에서 짝수일 확률을 먼저 더하고요. 5의 배수일 확률 더하고 짝수이면서 5의 배수일 확률, 즉 10의 배수일 확률 좀 빼시면 되는데 자 하나씩 빼봅시다. 자 일단 짝수일 확률은
이거 조금 나누셔야 돼요. 좀 귀찮긴 한데 자, 맨 뒤에가 0일 때가 있고요. 아니면 맨 뒤에가 2 또는 4일 때 요거 좀 나눠서 푸셔야 돼요. 발전인 이유는 좀 케이스가 좀 많으니까 하나가 좀 다 따져줘야겠죠. 그래서 맨 뒤에 0일 때는 0을 빼고 나면 1, 2, 4, 5 막 배치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4팩토리얼.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맨 뒤에 2 또는 4일 때는 중학교 때 정말 많이 나온 문제인데 자, 여기서 맨 뒤에는 두 가지를 써주는데 2를 썼어요.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맨 앞에 0이 안 됩니다. 0이 안 되기 때문에 0을 제외하고 1 또는 4 또는 5 그럼 만의 자리는 세 가지. 그래서 하나 썼다고 치면 이제 0 들어가니까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서 이게 맨 뒤에 이제 2 또는 4가 올 때고 이때는 3, 3, 9, 9, 28, 18 곱하기 하면 36까지를 더하시면 이게 짝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4팩 24 그리고 36 더하면 얘가 60이죠. 짝수일 경우의 수는 60개. 이런 느낌으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5의 배수일 확률은 은근히 쉬운데 아니야 이것도 좀 나누긴 해야겠다. 일단 전체는 96까지인데 자, 두 번째 5의 배수일 확률은 좀 귀찮아요. 0 또는 5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둘로 나누셔야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맨 뒤에 0이 올 때, 아니면 맨 뒤에 5가 올 때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풀 건데 자, 맨 뒤에 0이 올 때는요. 그럼 이제 1, 2, 4, 5를 다 배치하는 4팩토리얼 이렇게 가질 수가 생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맨 뒤에 5가 올 때, 맨 뒤에 5가 올 때는 자, 5 하나를 써주시고 만의 자리는 또 0이 못 오니까 0을 빼고 그런 다음 세 가지고 그런 다음 하나 썼다고 치면은 이제 0을 쓸 수 있으니까 또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그래서 3, 3, 1 다 곱하면 얘는 18가지, 얘는 4팩이니까 24가지. 그래서 두 개 더하면은 42가지. 5의 배수 42가지. 그리고 짝수이면서 5의 배수인 거는 10의 배수. 그러니까 즉 맨 뒤에 0이 올 때만 한번 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했는데 맨 뒤에 0이 올 때는 그냥 0 빼고 1, 2, 4, 5 그냥 막 배치하면 되니까 4팩. 그래서 24를 한번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놈의 답은 마지막에 전체 96분의 60이랑 42 짝수랑 5의 배수 더하고 그리고 교집합 맨 뒤에 0이 올 때인 24를 빼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된다. 그렇죠?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2번 할 때 1번을 좀 배제하고 푸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무난한 건 이렇게 푸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2번 자, 여기서 전체 중에 3개를 꺼낼 때 모두 같은 색이 나올 확률은 케바케로 1번은 빨간 공만 3개 나올 확률. 그 다음 2번은 파란 공만 3개 나올 확률을 그냥 1번, 2번 딱 구하고 얘네들의 교집합은 없으니까요. 1번과 2번을 더하시면 된다. 이게 그냥 배반 사건인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간 공 3개 나올 확률은 전체 8C3분의 빨간 공 5개 중에 3개, 5C3 이렇게 될 거고요. 파란 공 3개 나올 확률은 8C3분의 파란 공 3개 중에 3개, 3C3 이렇게 해서 그냥 2개 더하시면 답이다. 그렇죠? 그렇게 연습을 해줍시다. 그 다음 2번 파란 공이 1개 이하로 나올 확률. 이거는 전체 그냥 이거는 6건 할까요? 파란 공이 1개? 그냥 이거는 그냥 2개를 더해주세요. 6건 하지 말고. 자, 일단 1번 케이스. 파란 공 하나, 빨간 공 2개. 이렇게 하면 파란 공이 하나 나오거든요. 아니면 2번은 파란 공 없고 빨간 공만 3개 나오는 경우. 1번, 2번을 더하셔도 되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란 공 하나, 빨간 공 2개는 전체 8C3분의 파란색 3개 중에 하나 3C1. 그다음 빨간 공 5개 중에 2개 5C. 이렇게 한번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빨간 공 3개 나올 확률은 8C3분의 5개 중에 3개 5C3 해서 둘을 더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쓰는 게 무난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1번은 비슷하니까 변형 문제 2번을 한번 볼게요. 자,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세 수의 합이 짝수. 합짝수는 항상 나오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줘야 돼요. 합짝수, 아니면 곱짝수 뭐 이런 거. 그러면은 자, 9개 중에 3개를 꺼낼 겁니다. 9C3분의 자, 일단 1번 케이스는 뭐냐면 짝수만 3개 있는 거예요. 짝삼. 요렇게 꺼내면 짝수가 다 짝수가 되겠죠. 그 다음 2번 케이스는 짝수 하나, 홀수 2개. 이렇게 뽑아도 짝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없겠죠. 그럼 홀수 짝수 나누면은 홀수가 1, 3, 5, 7, 9 5개. 그 다음 짝수가 2, 4, 6, 8 4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짝수 3개 꺼낼 확률은 4C3 해주시고 4개 중에 3개죠. 그 다음 짝수 하나 홀수 2개 뽑을 확률은 4C1 곱하기 5C2 이렇게 둘을 더해서 답으로 내줍니다. 그렇죠? 그렇게 연습을 해줍시다. 자, 그 다음에 어느 학급은 남녀 합쳐서 36명인데 청소년분 두 명을 제비뽑기로 뽑아요. 그러면은 36C2
이렇게 좀 뽑아야 됩니다. 36시 2분의. 그 다음에 두 명이 모두 남학생이거나 여학생일 확률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한다면요. 자, 남학생을 X명, 여학생을 3600 X명 이렇게 잡았을 때 자, 두 명 모두 남학생일 확률은 XC2가 되고요. XC. 그리고 두 명 모두 여학생일 확률은 3600이 XC2 이렇게 두 개를 뽑아주시면 되는데 그 확률이 2분의 1이다. 얘가 발전인 거는 계산이 조금 불편해서 발전이긴 한데요. 그냥 정의로 풀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먼저 분모부터 보시면 36C2는 36 곱하기 35를 2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위에 거는 XC 같은 경우는 X의 X 빼기 1을 2로 한번 나눠주고 그 다음 플러스 36 빼기 XC는 36 빼기 X에 35 빼기 X를 2로 나눠주시면 된다. 뭐 이런 느낌을 다 처리를 해주세요. 그냥 뭐 대충 2차 방정식 풀어야 되는데 계산은 조금 들어온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그냥 2를 곱해서 분모 문자 2를 곱해서 2를 날려주시면은 분모가 좀 더럽죠. 36 곱하기 35분의 그 다음 분자는 x제곱 빼기 x 그 다음 두 번째는 플러스 이게 좀 그지 같은데 자 x제곱 빼기 71x 그 다음 플러스 35 곱하기 36 일단은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요 자체가 일단은 2분의 1 되셔야 돼. 2분의 1 되셔야 되니까 많이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했을 때 얘가 2x제곱에서 2 곱하면 4x제곱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72x 곱하기니까 마이너스 144x 그러니까 요게 둘하면 마이너스 72고 거기다 2 곱하면 마이너스 144예요. 그리고 요 숫자는 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2 곱하기 35 곱하기 36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럼 이거는 자 이렇게 반대로 올렸을 때 35 곱하기 36이다. 이런 느낌을 쓸 수가 있기는 한데 여기서 얘를 이항하면은 35 곱하기 36 두 개에서 35 곱하기 36 한 번을 빼요. 그럼 이제 남는 게 얘는 없어지고 는 0이 되고 그리고 여기는 그냥 35 곱하기 36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찌어찌 얘를 만드셔야 되거든요. 144. 그리고 이거 4로 나눠주면 좋죠. 4로 나눠주면은 x제곱 빼기 36x 플러스 35 곱하기 9는 0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인수분해가 어떻게 될 거냐면요. 자, 35 곱하기 9를 계산을 해보셔도 되는데 여기를 약간 곱 형태니까 약간 바꿔줄까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7을 줄까? 너무 커지는데 9 그러면은 잠깐만 이게 근데 되는 건가? 15 15 20 자, 일단 이 35가 5 곱하기 7이거든요. 9는 3 곱하기 3 얘를 좀 바꿔줄 건데 되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5, 3, 7, 3 묶으면은 얘가 5, 3, 15 곱하기 21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곱이 이거고 합이 이거니까 딱 인수분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x 빼기 15, 그 다음 x 빼기 21은 0. 그리고 남학생은 15명보다 많다고 했으니까 15는 빼주세요. 그래서 답은 21명. 이렇게 5번을 해주시면 된다. 이거는 인수분해가 좀 그지 같긴 한데 뭐 발전이라고 하기는 좀 약간 묘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실전에서 꼼꼼하게 계산해 주시면 풀 수는 있어요. 자, 3번 확률의 덧셈 정리 이용을 하라고 하는데 집합식이 이렇게 나왔고 A 합 B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일단 기본 공식은 A 합 B는 A랑 B를 더하고 A 교집합 B를 빼면 되겠죠. 자, 요걸 이용해서 바로 쓰시면 돼요. A 더하기 B는 9분의 7. 그 다음 A 교 B는 9분의 2 빼면은 답은 9분의 5가 된다. 이런 느낌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2번. 자, A 합 B는 12분의 7. 그리고 A는 2분의 1, A 교 B는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A 합 B는 A랑 B 더하고 교집합을 뺄 건데 여기서 이제 숫자 다 대입하시면은 12분의 7은 2분의 1 더하기 B 그 다음 빼기 교집합 4분의 1이다. 이런 뭐 식을 좀 썼을 때 자, 먼저 여기부터 먼저 계산하시면은 2분의 1 빼기 4분의 1이니까 요거는 플러스 4분의 1 될 거고요. 그 다음 4분의 1 왼쪽으로 넘기면은 B 자체는 12분의 7 빼기 12분의 3이니까 12분의 4. 약분해서 3분의 1이다. 이런 느낌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뭐 그냥 무난하게 풀어주세요. 발전은 좀 어려워 보이는 거 위주로 할게요. 차집합 있고요. 1번이랑 2번은 어떻게 보면 비슷하고 3번. 다 비슷하긴 한데 3번만 봅시다. 자, 3번을 볼 건데 드모르간이랑 이 차집합 공식을 좀 쓰셔야 돼요. 그리고 벤 다이그램 적극 활용을 해봅시다. 그러면 AC 합 BC니까 요거는 A 교 B의 전체 C 이게 이제 5분의 4인 거예요. 드모르간 법칙 한번 쓰면은 그래서 A 교 B는 일단 5분의 1 이런 느낌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뭐냐면은 교집합 C 없어지면서 얘는 P의 A 마이너스 B 차집합을 4분의 1이다. 이렇게 썼을 때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면 대충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차집합이 4분의 1이니까 이 왼쪽이 이제 4분의 1. 여기가 4분의 1이고 교집합이 5분의 1이야. 그럼 여기가 5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럼 이때 A를 합치면은 차집합이랑 교집합 합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A는 대충 쓰면은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이렇게 돼서 얘는 20분의 9 이렇게 쓸 수가 있죠. PA는 20분의 9가 되니까 PAC는 1에서 20분의 9를 빼시면 돼. 그래서 요거 빼면은 답은 20분의 11 이렇게 답으로 내줍니다. 그렇죠? 무난하게 풀어주세요. 약간 집합식 어려우면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 이것도 이제 차집합으로 바꾸세요. 자, P에 A 마이너스 B로 오시고 교집합 C 없어지면은 C 쪽을 빼는 겁니다.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교집합 C 빼면은 P에 B 마이너스 A 모두 6분의 1이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자, 이런 것도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푼다면은 이걸 이제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A 빼기 B 왼쪽 반달이 6분의 1이고요. B 마이너스 A 오른쪽 반달도 6분의 1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집합은 몰라요. X라고 잡읍시다. 교집합을 X라고 잡는다면 마지막에 합집합이 3분의 2니까 여기 덩어리를 다 더하시면 그냥 합집합. 그렇죠? 집합 문제는 최대한 벤다그램 이용해서 쉽게 푸는 연습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는 6분의 1 더하기 X 더하기 6분의 1 이렇게 해서 6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은 6분의 2고 3분의 1. 3분의 1 더하기 x는 3분의 2. 그래서 x 자체는 3분의 1. 이렇게 4번을 구해주시면 된다. 그렇죠? 자, 다음 4번. 이번엔 배반 사건이래요. 배반 사건은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교집합이 없는 사건인데 여기도 차집합 아까 했으니까 바로 쓸게요. P의 A 빼기 B는 5분의 1. 그 다음 여기는 교집합 C 없어지면서 P의 B 빼기 A는 4분의 1이다. 근데 이게 벤 다이어그램이 이게 아니 배반 사건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A랑 B가 붕 떠 있거든요. 그럼 요 A 빼기 B가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A에서 B를 빼봤자 그냥 A가 돼요. 그래서 배반 사건일 때는 교집합이 안 생기니까 이걸 그냥 A라고 보시면 돼요. A 빼기 B. A에서 B를 지워봤자 A가 됐거든요. 그리고 B-A는 배반 사건일 때는 B에서 A 다 지워봤자 그냥 B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B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PA를 5분의 1, 집합 이해는 잘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PB는 4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합집합을 구할 때는 그냥 A랑 B를 더하시면 되겠죠. 두 개 더하시면은 5분의 1 더하기 4분의 1하면 20분의 9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푸는 건데요. 어, 이거는 좀 독특한 거 한번 볼까요? 3번 한번 봅시다. 자, PA는 2PB고 5분의 3이다. 그리고 요게 AC와 B는 배반 사건이래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요거 약간 좀 잘 보세요. AC 교집합 B가 0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게 AC 교집합 B가 공집합이에요. 근데 아까 이 교집합과 C 보시면은 차집합 형태로 바꿀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B 마이너스 A는 공집합이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요 그림을 생각해야 돼요. B에서 A를 뺐는데 공집합이다. 그러면은 이게 부분집합을 떠올려야 돼. B가 안쪽에 있고 A가 바깥쪽에 있는 거야. 그래서 B에서 A를 다 지워버리면은 그냥 공집합이 된다. 약간 이 상황을 떠올리셔야 되고요. B가 안쪽에 들어있어야 된다. 그리고 PA는 2PB고 5분의 3이라고 하는데 먼저 요거는 PB가 10분의 3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안쪽이 10분의 3 이렇게 되고 안쪽이 10분의 3 그리고 PA 전체가 5분의 3이에요. 근데 5분의 3에서 10분의 3을 빼면은 요 밖에 있는 그 차집합 있죠. 여기가 10분의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A의 도너츠 부분 있죠. 차집합. A 빼기 B 부분이 10분의 3인데 그 마지막에 물어본 것도 교집합 BC. 교집합과 C가 없어져서 P의 A 빼기 B. 이 부분은 요 도너츠 부분을 그대로 답을 써주세요. 약간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니까 답은 10분의 3. 2번을 써주시면 된다. 그렇죠? 배반이라고 해도 어쨌든 얘를 가지고 그 벤 다이어그램을 좀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잡아주시고요. 296번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A와 BC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그래서 A 교집합 BC는 공집합이다. 근데 이걸 차집합식으로 바꾸면은 교집합과 C가 없어지면서 A 빼기 B는 공집합이다. 아까 그림 그려줬으니까요. 이러면 A가 안쪽에 있는 거고 B가 겉을 감싸고 일단 이 상황을 먼저 떠올리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자, 하나씩 봅시다. 자, 여기서 봐야 될 거는 PA가 3분의 1 안쪽이 3분의 1이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교집합과
7을 없애면은 P, B-A가 6분의 1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전체 B에서 A를 배제시키는 거예요. A가 없으면 밖에 있는 부분이 6분의 1이다. 이런 느낌을 쓸 수 있죠. 그러면 그냥 PB는 요 덩어리를 그냥 다 넣으면 돼요. 3분의 1이랑 요 차집합 6분의 1을 다 더하시면 PB가 되기 때문에 이러면은 PB는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그래서 6분의 2 더하기 6분의 1하면 6분의 3. 약분하면은 2분의 1. 이렇게 2번을 써주시면 됩니다. 무난하게 풉니다. 자, 배반 사건인 경우에 확률의 최대 최소 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일단 그림을 먼저 좀 그려주세요. A와 B가 배반 사건이다. 계속 배반 사건 나오고 있는데 그냥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A 합 B가 3분의 2인데 이건 뜻이 뭐냐면은 A랑 B를 더하면은 3분의 2예요. 왜냐면은 얘가 A랑 B가 교집합이 안 생기기 때문에 A 더하기 B는 3분의 2. 그리고 여기서 A, B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는데 수원 복습할 때 약간 얘기해주겠지만 우리가 합을 할 때 곱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잖아요. 이때 제일 좋은 방법이 산술 기하 평균이에요. 합이 3분의 2 고정이고 곱의 최대값을 구한다. 둘 다 양수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항상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산술기하식을 약간 떠올려주면 되기는 해.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죠. 그럼 3분의 1을 여기다 넣으시면은 3분의 2보다 2루트 AB가 더 크거나 같을 거고 먼저 2 나누면은 루트 AB는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요. 양변 제곱하면은 AB는 9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거다. 그래서 AB의 최대값은 9분의 1 이런 느낌으로 답을 내주면 무난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할 건데 일단 이거는 298번도 볼게요. 자, 이게 빼기일 때는 산술기하 평균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왜냐면 우리가 합을 기준으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빼기일 때는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면 산술기하 평균을 못 써요. 그럼 이 경우는 좀 다르게 풀어야 되는데 PB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먼저 이제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다. 그렇다고 치는데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PB를 반대로 넘기시면은 PA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쓸게요. A는 2B 플러스 3분의 1 이런 식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걸 벤 다이어그램 식으로 풀면은 다음과 같아요. 자, 여기 이제 A가 있고 여기 이제 B가 있는데 자, 여기 A는요. 2B 플러스 3분의 1 이라는 확률. 그다음 B는 B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얘네들을 더하면은 전체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뭔 말이냐면은 어쨌든 전체를 감싸고 있는 전체 집합, 표본 공간이라고 S가 있잖아요. 이 확률 1은 넘어설 수가 없단 말이야. 약간 요렇게 생각해서 얘네들을 더하면 3B 플러스 3분의 1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합집합이 3B 플러스 3분의 1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1을 넘어설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범위를 하나 만들 수가 있고 그럼 3B는 그냥 부등식 문제에서 생각을 좀 잘해줘야 돼요. 1에서 3분의 1 빼면 3분의 2. 그럼 B는 3으로 밑으로 내면 9분의 2보다 작거나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을 쓸 수가 있기는 한데 그럼 2번도 한번 비슷하게 봅시다. 자, 여기는 곱을 물어본 게 아니라 PA 물어봤기 때문에 또 산술기하 평균이 크게 의미는 없어요. 크게 의미는 없는데 자, 3PA 플러스 PB가 2분의 3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것도 한 문자로 정리하면은 일단은 B는 A를 물어봤으니까 B에 대해서 정리합시다. B는 2분의 3 마이너스 3A 이렇게 써주시고 2분의 3 빼기 3A 그래서 이걸 배반 사건을 잡으시면은 A, B가 있을 때 아까 1번이랑 비슷하게 푼다면요. A랑 B를 더하시면은 절대로 전체 집합을 넘어갈 수 없어요. 전체를 넘어갈 수 없으니까 2분의 3 마이너스 3A를 하시면은 그냥 두 개를 더한다고 생각해요. A 더하기 2분의 3 빼기 3A는 반드시 1보다 작거나 같으죠. 두 개 더했을 때 1을 넘어가시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2A 반대로 1 넘기시면은 2A가 2분의 3 빼기 1,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를 분모로 내리면 A는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PA의 최소값은 4분의 1 이런 느낌으로 답을 내시면 되겠고요. 근데 1번은 또 달라요. 이거는 이제 그 고1 때 정말 많이 나온 문제인데 선생님 얘는 왜 산술기하 평균 풀고요. 얘는 이상하게 풀고 얘는 이상하게 풀죠? 어떻게 보면 다 다른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299번은 고1 때 정말 많이 나온 문제인데 이걸 그냥 확률로 바꾼 거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약간 특수한 상황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특수한 상황. 그게 뭔지는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일 집합 문제에서 정말 많이 나온 패턴이죠. 자, 이게 A, B가 이번엔 배반 사건이 아니에요. A, B가 배반 사건이 아니고 일단 합집합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보시면은 항상 A 합 B는 A랑 B를 더하고 교집합 A 교집합 B를 빼면 됩니다. 자, 일단 요렇게 스타트를 끊긴 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 빼는 게 제일 작으면요. 빼는 게 제일 작으면 합집합이 최대가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빼는 게 제일 작으면은 합집합이 제일 커질 것이다. 근데 교집합이 제일 작을 때가 언제냐면은 0이에요. 배반사건 때. 아주 특수한 상황이죠. 그럼 이때 합집합이 최대가 나옵니다. 약간 그래서 A에 4분의 1 넣고 B에다 2분의 1 넣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A 합집합 B가 1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좀 생각을 해주되 4분의 1과 4분의 2도 하면은 4분의 3이 되니까 합집합의 최대값은 둘이 배반사건의 특수한 상황을 떠올려서 4분의 3이 된다. 그럼 최소값은 언제냐면요. 얘도 특수한 상황을 떠올려. 특수한 상황이 언제냐면 잘 보세요. 보통 A랑 B는 이렇게 교집합이 생길 겁니다. 교집합이 생길 건데 자 이게 그 합집합이 제일 작아지려면 두 덩어리를 뭉쳐서 제일 작아져. 그럼 그때가 언제냐면은 완전히 작은 게 큰 거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 집합. 이때가 둘의 합집합이 무조건 제일 작아져. 참고로 이때는 교집합은 제일 커집니다. 교집합이 A 그 자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를 떨려서 합집합의 최소값을 답으로 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벤 다이그램을 좀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죠. 자, 이때는 A가 4분의 1, B가 2분의 1, B가 좀 더 크거든요. 그래서 A가 완전히 B에 들어가 있는 상황. 그럼 이때 합집합은 해봤자 그냥 B. B를 우리가 합집합의 최소값으로 써줍니다. 이때가 합집합이 제일 작아질 것이다. 이렇게 떠올려서 4분의 3과 2분의 1 하시면은 4분의 2 더하기 3, 4분의 5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자, 2번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P, B를 물어봤는데 일단 합집합식을 쓰면서 갑시다. 자, A 합 B는 A랑 B를 더하고 A 교집합 B를 빼야 돼요. 아까랑 근본 원리 비슷합니다. 네, 얘는 또 어떻게 보면 또 다를 수도 있긴 한데 한번 보죠. 자, A 합집합 B는 4분의 3. 그럼 A는 4분의 1 더하기 B하고 빼기 A 교집합 B. 요렇게 좀 식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도 4분의 1을 왼쪽으로 넘겨주면은 2분의 1은 B 마이너스 A 교집합 B. 요런 느낌이 되거든요. B에서 A 교집합 B를 빼야 돼요. 좀만 생각해요. 그럼 그 B가 최대가 될 때가 언제냐면은 A 교집합 B가 아예 없을 때, 공집합일 때. 그러니까 A랑 B가 동떨어져 있는 배반 사건일 때. 이때가 B는 제일 커질 거예요. 왜냐면 빼는 숫자가 0이면요. 그때 B가 제일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P, B의 최대값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2분의 1. 이때는 교집합이 아예 안 생기는 거죠. 그럼 최소값은 언제냐면은 이 B에서 A 교집합 B를 뺐을 때 2분의 1이잖아요. 거꾸로 A 교집합 B가 제일 최대가 될 때가 B가 제일 작아져. 그럼 선생님 A 교집합 B가 최대가 된다는 건 언제죠? 그러면은 조금 생각해 보시면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PA가 4분의 1. 얘가 좀 숫자가 작아요. 4분의 1. A가 완전히 그냥 B 안에 들어가요. 왜냐면 요게 이제 PB가 2분의 1이고 뭐 B가 더 작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B에서 A 교집합 빼면 2분의 1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B가 좀 크시긴 해요. B가 좀 2분의 1보다 크시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A가 좀 작습니다. 4분의 1. 그래서 B 안에 A가 딱 들어가면은 이때 교집합이 최대가 됩니다. 이 교집합은 그냥 A 자체가 될 때가 최대가 됩니다. 둘 중에 작은. 그래서 여기에다가 4분의 1을 그냥 넣으시면요. 그러면 4분의 1 반대로 넘겼을 때 B는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요때가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아, 뭐야. 이때가 더 큰데? 근데? 이거는 그러면 고정을 해봅시다. 잠깐만. 어, 아니지. 오케이, 오케이. 잘못 말했죠. 이때가 최대가 돼.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3. 왜냐면은 교집합이 생겼잖아요. 아까 말을 좀 반대로 하셔야 되는데 이 뺀 게 제일 작으면요. 제일 작다는 게 이제 요 마이너스가 붙었고 마이너스 4분의 1 때가 제일 작은 거거든. 어쨌든 교집합이 최대가 될 때가 요 뺀 게 제일 많으니까 아니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갑자기 좀 말이 꼬이네. 그냥 B는 2분의 1 더하기 A 교집합 B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럼 A 교집합 B가 커지면은 B도 커지고 A 교집합 B가 작으면 B도 작아져. 그렇죠? 아까 말은 빼기를 한번 더 생각해야 돼서 말을 좀 반대로 하셨는데 어쨌든 답은 같습니다. 그래서 PB의 최소값이 2분의 1, 최대값이 4분의 3. 합집합 자체가 B가 될 때가 최대가 된다. 이런 느낌으로 약간 좀 특수한 상황 있죠. 이런 부분집합이라든지 아니면 동떨어져 있는 상황. 이걸 보면서 답을 내주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유형이 좀 달라서 난 대충 딱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돼?
변형 발전을 다 풀어줄 때는 어떻게 보면 풀이가 약간 다를 수 있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줍니다. 그래도 어쨌든 근본 상황은 집합의 위치 관계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6건. 6건의 확률. 뭐 여기는 그냥 유형이 많죠. 근데 근본 패턴은 다 똑같기 때문에 이런 6건이 들어가는 경우는 보통은 언제냐면 뭐 적어도 몇 개 이상일 때 뭐 이런 거 할 때도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그냥 쉽게 생각해요. 이거 직접 하면 그냥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6건으로 생각을 전환한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일단 1번. 당첨 대비가 하나도 나오지 않을 확률. 두 개를 뽑을 때. 이거는 6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냥 15개 중에 두 개를 뽑아요. 15씩. 근데 8개가 당첨이면 7개는 꽝입니다. 그러면은 7개 중에 2개 뽑으면은 당첨 대비가 하나도 나오지 않을 확률이다. 그냥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되 자, 적어도 한 개는 당첨 대비 확률. 이게 한 개 이상이 당첨인 거예요. 한 개 이상. 근데 한 개 이상일 때는 당첨 대비가 하나, 꽝 하나, 아니면 당첨 대비가 2개. 이렇게 2번을 더하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근데 난 귀찮은데? 왜 이렇게 풀지? 귀찮은데? 라고 하시면 이때는 6번 돌리는 거죠. 이 직접 하는 게 살짝 귀찮을 것 같을 때는 6번을 생각해서 이걸 완전히 부정을 취하면은 이거는 전체에서 당첨 대비가 아예 없을 확률을 빼면은 더 깔끔할 것 같은데 이러면 6번을 시도하시는 거예요.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실제로 6번보다 직접 사건을 했을 때 더 편한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머릿속으로 좀 빠르게 생각을 해가지고 당첨 대비 없을 때만 빼면은 이게 답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요거는 그냥 6번을 가는 게 낫겠죠. 그렇지? 그래서 정해진 건 없다. 근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상황 판단을 딱 해보시면서 직접 세기 좀 귀찮을 것 같다. 이러면 그냥 6번으로 완전히 반대로 전환을 시킨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중2 때랑 설명이 좀 다른 게 중2 때는 적어도 하면 그냥 뭐 닥치고 6번 하세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적어도 뭐 하나 이상 이런 건 다 전체에서 없을 때 빼면 되니까. 보통은 다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이게 적어도 2개는 당첨 대비일 확률은 6번이 더 불편해요. 왜냐면 어차피 2개 중에 그냥 2개가 당첨 대비해야 되니까 직접 사건이 편하겠죠. 거꾸로 이건 6건이 그 당첨 하나, 꽝 하나 아니면 당첨이 없을 때 이거 2개 빼야 되니까 이럴 때는 6건이 더 불편한 겁니다. 그런 생각은 좀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빠르게 생각을 전환시킨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답을 내시면은 이 1번을 빼시면 돼요. 전체 1에서 당첨 대비가 없을 확률 1번에서 구한 15C 2분의 7C 를 빼주면 된다. 그래서 여사건의 오해 어떤 문제가 뭐 여사건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사건이 끌리면 여사건으로 해주시고 직접 사건이 좀 더 나을 것 같다 싶으면 직접 사건으로 푼다라고 특히 모의고사에서 성진이 그때는 잡아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거는 발전 문제만 볼게요. 어차피 뭐 에티오피아산 저런 거 똑같은 문제니까. 자 발전 문제 보시면 자, 귀가 도우미가 있대요. 일단은 문제가 좀 긴데 잘 읽어주세요. 자, 전체가 경찰관 9명이고 A, B 중 한 조에 속해 있다고 칩니다. 이때 근무조 A는 5명, 근무조 B는 4개의 경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요. A조, B조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경찰 5명 있고요. 자, 경찰 5명. 그 다음 B에는 경찰 4명 있습니다. 근데 그냥 여기서 뽑는 거예요. 9명 중에서 3명을 동시에 선택을 합니다. 일단 전체는 93이거든요. 근데 A와 B조에서 적어도 한 명 이상, A조에서도 한 명 이상, B조에서도 한 명 이상 선택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그냥 시뮬레이션 해줄게요. 첫 번째, A조에서 0명, B조에서 3명.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고요. A조에서 1명, B조에서 2명. 아니면 A조에서 2명, B조에서 1명, A조에서 3명, B조에서 0명. 이렇게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요. 자, 이게 A와 B조에서 적어도 한 명씩 선택될 확률은 얘네 둘을 구하라. 그러니까 충분히 직접 사건을 해도 되는 문제긴 하거든요. 뭐냐면은 이걸 직접으로 푼다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직접도 연습을 해보세요. 이게 전체 9C3분의 A조에서 한 명 뽑는다 5C1 그 다음에 B조에서 2명 뽑는다 4C 이렇게 1번 케이스 한번 더 하시고 그 다음 2번 케이스는 5명 중에 2명 5C 그리고 4명 중에 1명이니까 4C 이렇게 넣으시면 실제 답이 이건 여사건이 아니라 직접 사건이지. 근데 이걸 여사건으로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사건이 계산은 조금 더 편한데 자, 2형을 빼면 됩니다. 03이나 30을 빼면 돼요. 그러니까 각 조에서 3명씩 몰빵 뽑는 걸 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여사건을 이용한 풀을 한다면 1 빼기 전체 1에서 뺄 거고 9C 3분의 A조에서만 3명 뽑는 5C4 그 다음에 B조에서만 3명 뽑는 5C 3분의 4C3 얘네 둘을 더한 걸 빼셔도 된다. 실제 계산은 얘가 좀 더 편해요.
근데 직접 사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긴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2번. 자, 적어도 2명의 남학생이 서로 이웃하게 배정될 확률이다. 이게 얘는 무조건 여사건을 해야 되는 게 여기다 막 적어도 2명은 2명 이상이잖아요. 뭐 이웃을 2명이 할 수도 있고 3명이 할 수도 있고 심지어 남학생이 4명이니까 4명이 이렇게 이웃할 수도 있고 4명? 이건 이웃이라고 봐야 되나? 좀 애매하긴 같은 년에 앞뒤나 바로 앞에 있으면 이것도 이웃이라고 좀 칩니다. 근데 이걸 다 하기는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여사건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얘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해서 빠르게 전환해서 전체에서 남학생이 이웃하는 경우를 아예 남학생 이웃하는 경우를 아예 그냥 이웃 안 하는 경우 좀 빼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이거 이름이 정해져 있거든요. 1열, 2열, 3열, 1행, 2행, 3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회전하면 겹친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름이 이게 영어관이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회전해서 중복은 다르게 봅니다. 왜냐면 이런 문제는 보통 스크린이 이렇게 앞에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볼 땐 편한데 여기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다른 경우로 좀 취급을 해주셔야 돼요. 어쨌든 이건 회전 순열 문제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런 그림 나오면 딱 여러분들이 이거 회전 순열이네? 그거 하나 픽스 시켜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나온 경우는 회전 순열 취급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자 어떻게 배치할 거냐면요. 일단 전체는 8명 배치하면 되니까 8팩입니다. 800분의 1에서 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남학생이 이웃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남 옆에 바로 여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럼 여 옆에 다시 남이 있어야 되고 그냥 교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다음 남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 뭐라고 하죠? 가장자리가 남학생일 때가 있을 수도 있는데 두 번째 케이스는 가운데가 남자일 때 그럼 양옆에 여자가 앉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남 앉으셔야 되고 그리고 다시 남 이렇게 앉는 경우도 남학생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를 한번 곱해주시고 2를 곱해주면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어차피 픽스 시키는 문제 아니니까 남학생 4명을 4자리에 배치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4팩 한번 해주시고 여학생 4명을 마찬가지로 여학생 자리 배치하면 되니까 4팩 곱해서 답으로 내주시면 정답. 그렇죠? 그렇게 연습을 해줍시다. 자, 그럼 302번 끝났고요. 다음 거. 쭉 볼게요. 요거 하고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까지 다 풀면서 확통 진도는 일단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수능 특강이 부교재라고 했으니까 그거 좀 몇 개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성비도 한 번은 봐야 되는 거니까. 자, 7번. 자, 적어도 한 개가 배일 확률이다. 자, 이게 두 개의 과일을 꺼낼 때 적어도 한 개가 배일 확률. 그럼 배가 하나 있을 때도 있고 배가 2개 있을 때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2개 다 하긴 좀 귀찮은데 이런 생각을 해서 거꾸로 6건으로 한번 전환하시면은 전체에서 그냥 배가 아예 안 나올 확률을 빼시면 된다. 이게 좀 더 깔끔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좀 풀어주시고 자 합쳐서 10개입니다. 그 중에 2개일 거네요. 그래서 1 빼기 10C 2분의 그럼 배가 없으면 그냥 몰빵으로 사과이면 되겠죠. 4C2를 빼시면 된다. 약간 요거는 뭐 중학교 때도 많이 풀었던 문제니까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번엔 사과가 하나 이상일 확률. 이게 솔직히 1번, 2번이 똑같은 문제거든요. 사과가 하나 이상은 한 개가 사과거나 아니면 2개가 사과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 둘 다 가하기 귀찮으니까 얘도 똑같습니다. 적어도랑 그래서 이상은 똑같은 말이에요. 전체에서 얘는 사과가 없을 확률 빼고요. 그렇죠? 그래서 풀이는 똑같아요. 전체 1에서 이번엔 사과가 없고 모두 배일 확률 10C 2분의 6C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답으로 내주시면 되는데 어, 이거는 304번에 1번은 좀 볼게요. 자, 세수의 최대값이 6 이상일 확률. 요거는 위에 거좀 봐볼까요? 밑에 건 똑같은데 위에 거 좀 봅시다. 문제 분석은 굉장히 빨라요. 그냥 눈으로 봐도 약간 다른 유형이란 걸 알아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은 나한테 좀 마음에 들 거예요. 그냥 딱 끓이는 거 어떤 거. 약간 자 세수의 최대값이 6 이상일 확률. 요건 어떻게 잡냐면은 6 이상은 조금 생각하면요. 6, 7, 8, 9, 10일 때 최대값 기준. 그렇죠? 왜냐면 1부터 10까지 왔으니까 최대값이 6일 때, 7일 때, 8일 때, 9일 때, 10일 때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게 그 여사건으로 생각하면 6 미만이 되거든요. 그럼 6 미만이 뭐냐면요. 어쨌든 3개를 꺼내거든. 그러면은 제일 최대값이 3일 때.
이게 제일 최대값이 1이라면 2일 수는 없어요. 아무리 봐도 3개를 꺼내야 되니까 제일 최대값이 3일 때, 4일 때, 5일 때를 빼시면 됩니다. 약간 이렇게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한다면은 이건 여사건이 편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거 정해진 건 없습니다. 어쨌든 6 이상일 땐 6, 7, 8, 9, 10을 다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직접 사건 이런 생각도 좀 해요. 근데 여사건일 때는 3, 4, 5만 한 번씩 빼면 되기 때문에 이걸 빼는 게 좀 더 편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사건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확통문제 자유롭게 풀 수 있습니다. 이거는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태현이가 지금 미적 확통을 둘 다 하는데 선생님 나는 어차피 수능 그냥 대충 볼 건데 확통이 편할 공부하기 귀찮은데 확통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확통하셔도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뭐야 미적이랑 확통을 다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럼 선택권 있잖아. 그래서 나중에 확통 공부하면 그만큼 편한 게 없어요. 미적분 28, 29, 30 맞출래. 확통 맞출래 하면은 확통이 좀 편해서 자 일단은 그래서 뭐 알아두시면은 그 모의고사에서는 특히 이런 생각 많이 해주세요. 성적이 같은 경우 그 4점짜리 확통 문제 풀면은 뭐 당연히 문제서 이게 수능인데 아무리 수능인데 이거 여사건으로 푸세요 이렇게 대놓고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사건을 써야 될지 직접 사건을 써야 될지는 항상 고민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잡아주시고 자 봅시다. 요 세 개를 뺄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전체 1에서 일단 확률은 10C 3분의 가됩니다. 10개 중에 3개 뽑을 건데 자 제일 최대값이 3일 때는 무조건 1, 2, 3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일 최대값이 4일 때는 앞에 두 개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 두 개에 들어올 자리가 1 또는 2 또는 3이 오셔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3C이라고 생각해요. 3개 중에 2개만 뽑으면은 최대값이 4가 됩니다. 그리고 자 최대값이 5일 때는 요 앞에 두 자리 올 수 있는 게 반드시 1, 2, 3, 4밖에 올 수 없어요. 그래서 4C1을 더해준다. 이거 전체 1에서 빼주시면 답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주고 2번은 대표 문제는 같습니다. 난 발전 문제는 그냥 문제가 길 뿐인 것 같아요. 성준이 집에 가고 싶어하는 표정이 여기까지 그 마음이 여기까지 읽혀서 딱 요 문제까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인내심의 한계가 오시고 있어요. 자 일단 한번 보죠. 왜냐면 일찍 와가지고 오늘 내가 좀 늦었습니다. 아침에 배가 아파서 그래서 자 이 정도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모든 동전 금액의 합이 250원 이상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일단은 9개 중에서 3개를 꺼내긴 할 겁니다. 그러면 그냥 9C3분은 똑같아요. 전체는 9C3분으로 시작을 할 건데 자, 합이 250원 이상일 확률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500원이 있어서 250원보다 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500원짜리 하나만 써도 2개 써도 3개 쓰면 심지어 1,500원. 그럼 250원 이상이 너무 많지. 그래서 이런 거는 여사건이 좋을 것 같아라는 판단을 미리 해주세요. 그래서 거꾸로 전체 1에서 250원 미만일 확률을 다 세주시면 되기는 한데 근데 몇 개 없을 겁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여사건에 들어갑니다. 한번 봅시다. 250원 미만으로 플러스의 장점은 500원짜리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00원 넣으면 그냥 무조건 500원 넘어갈까? 그쵸? 그래서 얘를 가지고 3개를 뽑을 건데 250원 미만이 되는 거는 넘는 것만 조심하세요. 100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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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300원. 이러면 안 돼요. 100은 안 되고 그 다음 50 요거까지는 안 되거든요. 이거는 250원이 딱 되는 거죠. 미만이니까 안 되죠. 그럼 이제 나머지는 됩니다. 나머지는요 어떻게 해도 그러니까 이건 뭐 자리 바뀌는 건 이제 고려할 건데 어쨌든 나머지는 그 250원은 넘을 수는 없거든요. 이론상으로. 그래서 이걸 이렇게 생각할게요. 자 이것도 6건을 한번 더 들어갈 건데 전체가 이제 동전이 6개 있다고 생각해요. 500원짜리 3개를 뺐으니까 6개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6개 중에 3개를 그냥 고를 겁니다. 6C3. 근데 거기서 이 경우를 우리가 6건으로 뺄 거거든요. 이 경우를 6건으로 뺄 건데 100은 어차피 한 가지예요. 1을 뺄 건데 150은 이거는 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00원짜리 중에 2개. 그런 다음에 50원짜리 중에 하나. 3개 중에 2개, 3개 중에 하나니까 3C2 곱하기 3C1을 한번 빼주면 된다. 그 1은 여기서는 3C3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원짜리 3개 중에 모두 3개니까. 그래서 이 경우를 한번 빼주시면 되기 때문에 6건을 한번 더 들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20개. 6C3이 3일분의 654니까 20이죠. 그 다음 여기서 빼기 1 빼기 9니까 10가지. 어쨌든 250원 미만인 건 10가지가 있으니까 1에서 9C3분의 10을 빼주시면 답이 됩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6건을 한 번 더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250원 미만. 왜냐면 100원짜리, 50원짜리 모아놓고 안 되는 경우를 한 번 더 빼주시면 되니까 순수 C로 풀어야겠죠? 순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잡아주시고 자, 이 문제 마지막으로 볼게요. 자, 1, 2, 3, 4의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가 3장씩 12장이 있다. 12장 중에서 3장을 선택할 때 12C 3분의 일단은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직접 사건인지 여사건인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건데
자, 같은 숫자가 적혀 있는 카드가 2장 이상일 확률인 것이. 이게 3장을 뽑잖아요. 그러면 이제 2장일 때, 뭐 2, 2, 3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좀 몰빵으로 2, 2, 2 이렇게 뽑아도 그 같은 숫자가 3개에 적혀 있는 카드가 되겠죠. 이 2개 다 하긴 너무 귀찮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 1에서 뺍니다. 명제식으로 쓴다면 1에서 모두 다를 경우. 그러니까 숫자 세 카드가 모두 다른 경우를 한번 빼시면 이게 답이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걔를 이제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거 좀 머리 써야 되는데 자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숫자 3개가 모두 다르려면은 이 3개의 숫자가 뭐가 들어갈지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은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어쨌든 숫자로 따지면 4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3개가 다 달라야 되기 때문에 4시 3을 한번 해줍니다. 이거의 뜻은 1과 뭐 3과 4를 골랐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골라주시면 돼요. 근데 각각의 숫자 카드는 3개씩 있어요. 1도 3개 있고 3도 3개 있고 4도 3개 있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1, 3, 4라고 친다면요. 1이 될 수 있는 것도 이 3장 중에 하나를 골라줘요. 그래서 3실, 3을 하나 곱하시고 3이 되려면은 요 3, 3장 중에 하나를 골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3실. 그 다음 4가 되려고 해도 4, 3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되니까 곱하기 3. 이거를 전체 12C3으로 분모를 취해 주시면 되겠고 이걸 1에서 빼면은 6건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서 먼저 이 4C3을 한번 잡아주는 게 좋죠. 숫자 4개 중에 3개를 일단 골라놓고 대신에 숫자 카드 3장 중에 한 장, 3장 중에 한 장, 3장 중에 한 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체는 12C3 숫자가 굉장히 커서 그냥 계산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으로 써주시면 정답이다. 그렇죠? 그렇게 답으로 내주시고 8번부터도 6건인데 어차피 6건의 기본 테마는 유형이 좀 많은 편이긴 하지만 근데 풀다 보면 뭐 순열의 뭐 반대 아니면은 그 조합의 반대 뭐 이런 게 그냥 다양해요. 그래서 그냥 문제마다 좀 그냥 이런 건 6건을 푸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연습만 돼 있으면은 그냥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니까. 그리고 조건 범위를 안 들어가면은 그 약간 좀 까다로운 개념이 좀 안 들어가는 법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확통은 뭐 좀 공부 그 적게 해도 잘 맞출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잡아서 연습해주고